여러분, 매일 타는 기차 있잖아요? 잘 보면 어떤 건 번쩍번쩍한 최신형인데 또 어떤 건 꽤 오래돼 보이는 구형이죠.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완전 다른 두 기차가 어떻게 똑같은 선로 위를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철도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열차들이 충돌 하나 없이 같은 선로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건 뭐랄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완벽하게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신기한 일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 해답은 바로 혼용운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혼용운행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의 선로 위에서 구형 시스템이랑 신형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뇌, 두 개가 동시에 열차를 제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래된 기술이랑 최신 기술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꽤 위험해 보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방법을 써야만 할까요? 그냥 싹 다 최신 시스템으로 한 번에 바꾸면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정말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수백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이 지하철을 단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업그레이드 한다고 지하철이 멈추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모든 업그레이드는 열차가 달리는 중에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형 열차와 신형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려야 하는 기간이 생기는 거고요. 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쓰는 노선들을 하나로 이을 때도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엔 운영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을 한 선로에 섞는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엔지니어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만 했던 세 가지 거대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부터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속도 프로파일의 불일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형 시스템과 신형 시스템이 안전한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한 명은 속도계가 마일로 표시되고 다른 한 명은 킬로미터로 표시되는 거예요. 둘 다 계기판에 80이라고 떠서 똑같은 속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바로 이 사소한 오해 하나가 끔찍한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위험입니다. 바로 운행 허가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열차가 앞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이 아주 잠깐 끊기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유로 설명하면 쉬운데요. 딱 이어달리기에서 바텀을 놓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구형 시스템이 신형 시스템한테 자, 이제 네가 맡아 하면서 운행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 바텀 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공백이 생기면 열차는 그대로 비상정지해버리고 노선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이건 두 시스템이 열차의 현재 위치를 두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위치 감지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재밌는 비유인데요. 경비원이 두 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최첨단 CCTV로 감시하고, 이게 신형 방식. 다른 한 명은 직접 발로 뛰면서 순찰을 돌아요. 이게 구형 방식. 건물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똑같이 보고해야겠죠. 한 명이라도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절대 다음 사람을 들여보내면 안 되는 것처럼 두 시스템의 위치 정보가 100% 일치해야만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아찔한 위험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머리가 아팠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들의 아주 영리하고 기발한 해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이 4단계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열차가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별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속도를 확 줄여요. 셋째, 바로 이 순간 열차에 실린 장비가 스스로 구형해서 신형 시스템으로 제어 모드를 착 하고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이 네, 제어권 인수 완료했습니다라는 확인 신호를 보내줘야만 비로소 열차가 다시 원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위치 감지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이중감지라는 원칙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형 시스템은 구형 방식대로, 신형 시스템은 신형 방식대로 각자 열차의 위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절대 어길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시스템이 알려주는 위치가 단 1cm라도 다르다? 그럼 시스템은 무조건 가장 안전한 선택, 바로 정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아주 확실하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우선 열차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구형은 선로에 깔린 물리적인 센서를 이용하는데 신형은 열차가 직접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무선으로 쏴주는 신호를 받습니다. 운행 허가를 내주는 방식도 차이가 크죠. 구형은 땅 따먹기처럼 자, 이 칸은 비었으니까 가도 돼 하는 식으로 구역을 나눠주지만 신형은 열차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안전보호막을 쳐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이죠. 이러니 당연히 속도 제어도 훨씬 더 정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황금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가 안전을 지키는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보수적으로 행동하라. 두 시스템의 명령이 다르면 무조건 더 안전하고 더 제한적인 명령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속도 제한이 다르면 더 낮은 쪽을 따르는 거죠. 두 번째, 이중으로 확인하라. 아까 본 이중감지처럼 모든 정보는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방법으로 교차 확인해서 실수를 원천 봉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중하게 움직여라. 시스템이 바뀌는 그 위험한 전환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혼용 운행은 두 신호 시스템이 동시에 안전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낡은 것과 새 것을 섞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시스템이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면서 함께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수준 높은 협업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열차에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금융 시스템, 통신망, 에너지망 같은 사회의 중요한 기반 시설들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낡은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